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9권. 1636년 겨울, 인조는 왜 남한산성에서 눈물을 흘렸나? 터무니없는 후금의 요구, 과연 조선의 선택은? 홍진의 장단에 맞추어 수국은 오른손을 살며시 들었다가 올렸습니다. 아니야. 좀 더 부드럽게. 손끝이 너무 딱딱하게 끊어지지 않니? 다시. 네. 곱게 따올린 수국의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하지만 홍진은 수국의 춤사위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기본은 춤이다. 춤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생이라고 할 수 없어. 수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열흘 후까지 제대로 익히거라. 수국의 춤 실력이 뜻대로 늘지 않자 홍진은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얼굴을 보지 못한 수국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을 길러주신 홍진 어머니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말자. 손끝과 발의 움직임, 그리고 얼굴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감정을 실어야 한다고 하셨지. 또 슬픈 음악에서는 슬픈 감정을, 흥겨운 장단에서는 흥겨운 감정을 담아야 한다고 하셨어.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수국은 홍진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수국은 매일같이 밤 늦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홍진 어머니가 수국을 불렀습니다. 연습은 많이 했느냐? 네, 어머니. 그럼 한번 해보거라. 수국은 홍진 어머니의 앞에서 그동안 연습했던 춤을 추었습니다. 춤이 끝나자 홍진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구나. 제법 훌륭해졌어. 수국은 처음 듣는 칭찬에 와락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이 어미를 많이 원망했지? 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였다. 비록 네가 내 친딸은 아니지만 기생의 자식은 기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춤과 노래, 악기를 다루지 못하면 한낱 수청드는 기생이 될 수밖에 없어. 난 널 그런 하찮은 기생으로 키울 수 없었다. 기생은 조선 예인의 자존심. 너를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키우고 싶었다. 이 어미의 뜻을 알겠느냐? 네, 어머니. 더 열심히 해서 꼭 조선 최고의 기생이 되겠어요. 그래. 홍진 어머니와 수국은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기생은 비록 천민 신분이지만 가진 성품과 그 재주는 절대로 천하지 않다. 예술적인 감각과 능력은 사대부들과도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교양과 덕을 쌓도록 하여라. 재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용모는 한갓 껍데기에 불과하느니라. 네, 어머니. 그렇게 수국의 노력과 홍진 어머니의 지도로 수국은 춤, 노래, 가야금, 시, 서예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종합예술인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홍진행수 있는가? 수령 나으리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며칠 후 관아에서 건무 대결을 펼칠 것이네.
갑자기 거무 대결은 왜요? 지금 우리 조선이 청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 청나라라면 그 정묘호란을 일으켰던 그래, 그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었지. 여튼 그놈들이 황금 100만 양을 보내라, 말을 3,000필 보내라, 병사 3만을 보내라 하며 날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더니만 이젠 임금의 나라로 섬길 것을 요구하더군. 그래서 우리 조선이 더 이상 참지 않고 결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지 않았는가? 예, 그것은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놈들이 우리의 그런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왕자님과 대신들을 인질로 보내 사죄하라고 했다더군. 어머나, 그래서 어찌 되었나요?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결사적으로 대항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그 각오를 다지기 위해 건무대결을 펼치겠다고 하시네. 경기도 지역 건무대결에서 광주를 비롯한 여주, 이천 등의 기생 중 최고의 충성씨를 가진 아이를 뽑을 걸세. 그 아이가 평양과 개성 등에서 뽑힌 아이와 최종 건무대결을 펼칠 거라네. 아무쪼록 자네는 이번 대결에서 우리 광주 관아의 기생이 뽑힐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주게. 걱정 마십시오. 수국이 있지 않사옵니까? 그럼 믿고 가네. (1636년) 인조는 왜 남한산성으로 향했나? 며칠 후 광주 관아에는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국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연회에 나가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대결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방의 자존심이 걸린 일인데다 무엇보다 이번 대결에서 이기면 조선 최고의 기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대결 상대인 진양은 검은색과 흰색의 자수가 어우러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맑고 빛나는 눈망울이 아주 야무져 보였습니다. 수국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건무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국과 진양은 허리에 찬 긴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누가 칼을 가지고 더 아름다움을 뽐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진양이 먼저 수국의 허리 쪽으로 칼을 휘두르고는 쓱 빠져나가 한 바퀴를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같이 돌아나간 치맛자락이 파도처럼 물결쳤습니다. 오! 진양의 아름다운 모습에 양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국 차례. 수국은 검을 허리 쪽에서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듯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두 팔을 벌려 날아오르듯 뛰어올랐습니다. 이야! 수국의 우아함에 양반들은 입을 벌리고 감탄했습니다. 진양과 수국은 검을 강하게 휘두르며 절도 있는 무사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손목을 이용해 검을 부드럽게 돌리면서 여인의 섬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춤사위가 계속되자 진양과 수국의 얼굴은 땀으로 가득 찼고 흘러나온 머리카락 몇 올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숨이 차올라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조차 아름다워 지켜보는 양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마치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진양과 수국은 검을 하늘로 높이 들고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검을 귀 밑으로 천천히 내리며 마지막을 알리는 인사를 했습니다. 두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치맛자락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대부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아주 훌륭해. 곧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 순간 광주 관아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번 건무 대결의 승자는 광주 관아의 수국이다. 수국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수국아. 잘했어. 이제 보름 후면 대궐에서 네 춤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구나. 수국과 홍진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국은 대궐에서 건물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령나으리,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청나라 놈들이 지금 개성까지 쳐들어왔다네. 그래서 간밤에 전하께서 이곳 남한산성으로 들어오셨네. 어찌 그런 일이... 원래는 강화도로 피란하려 하셨으나 길이 막혀서 이곳으로 오셨다네. 상황이 급하네. 머지않아 각지의 군사들이 이곳으로 모일 테니 자넨 속히 교방청을 비우도록 하게. 그리하면 이제 저희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내 곧 연락을 할 터이니 가까운 민가에 가 있게. 1636년 조선의 강경한 태도에 화가 난 청나라 태종은 12만 대군을 거느리고 직접 쳐들어왔습니다. 12월 9일 청나라는 압록강을 건넜지만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12일이 돼서야 알게 되었고, 인조는 세자빈과 복림대군을 비롯한 왕실 사람들에게 종묘와 사직의 위패를 모시고 먼저 강화도로 떠나게 하였습니다. 14일 청나라는 개성을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임진강만 넘으면 바로 한성입니다. 그날 밤 인조는 소현세자를 비롯한 신하들과 강화도로 떠나려 하였으나 길이 막혀 결국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차가운 겨울 날씨에 한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청나라 선봉군이 남한산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꽁꽁 언 강은 적에게도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